스쿨. 네, 오늘 1월 11일 토요일 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문학을 토요일로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수목금에서 목금토로 우리 토요일 날 시험이 있는 날이니까 토요일까지 제가 해서 여러분 일주일 계획표에서는 월화 교육화하고 수요일 한 틈 쉬시고 직강 기준이에요. 목금토를 하고 일요일 날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 일정표를 한번 짜보시라는 건데 이번 주에 개강주였기 때문에 정과는 달리 제가 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문법을 1강을 개강하면서 전체 세 영역을 관통할 수 있는 통합OT라는 걸 찍어서 이 각 강좌의 앞에 1강으로 다 갖다 넣었다고. 그럼 이제 이 강좌는 문학 강좌의 2강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오늘 직강으로 처음 오신 분은 그 직강생 전용방에 가셔서 그 1강의 통합OT를 좀 들으시면 강의 일정과 무료 교재와 또 펜 사용법, 도표, 한판, 게시판, 등업, 배송원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통합OT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강좌 구성에서는 2강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바로 앞 강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거 듣기 싫고 그냥 빨리 핵심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방에 자료를 전체 오늘 몇 번까지 달리겠나? 오늘 수업 판서 자료까지 들어가게 하면 그 자료방에 이 수업 판서라는 선택 자료를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앞뒤로 넘겨보시면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훑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문학이 교재 구성에서의 작년과 일치되는 작품 구조도 그 다음 이 핵심 이런 것들은 문학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간다는 건데 크게 한번 숨을 쉬고 문학이니까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오늘 제가 그 고전 논문에서 고대 가요, 공후도화가, 항조가, 구지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저 그걸 1강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 강좌의 직강에서 그 개별 작품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다 특강으로 쭉 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쏘아드리는 거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뭐 하실 거냐면 자 강좌 구성상으로서는 2강이겠지 그지? 그 안에서 오늘 문학을 전체 체계 잡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을 한번 그려볼 거라는 거지. 그 안에 이렇게 지금 즐비하게 있는 이 구조, 이 교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 문학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 3일 수업에서 마지막 주차는 좀 그래도 좀 일찍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다음 주부터서는 이 수업을 마치고 뭐 하지? 스터디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터디가 일어나고 있고 저 방으로 이제 나에게 이제 압송되어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토요일 할 시간을 좀 비우셔야 돼. 그래 내가 내일 수업이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좀 깊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내가 내일 수업이면 빨리 이렇게 되잖아. 근데 또 난 또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일정이 그렇다는 건데 이 생업을 위해서 토요일 날 일정 시간이 안 되시면 제가 원칙은 토요일 날 하겠다라고 하고 상담을 하고 금요일 날 맞춰주기도 하는 거지. 자 일단 그런 얘기를 한다면 A3 용지를 하나 받으셨지? 긴 종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이 종이 그죠? 자 얘를 하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판 정리본입니다. 그죠? 자 드디어 열어보겠습니다. 얘를 여셔서 말 그대로 한판 정리본이라고요. 그럼 그 방대한 문학을 제가 쫙 잡아서 그 제 합격생들이 어쨌든 제 수업의 판서를 옮겨 적으면서 손글씨를 제가 파일화 시키고 제가 만들면서 제공해드리는 이 무료 교재가 전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전체 잘 열어보셨을 때 처음에 문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일부가 있고 그죠?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신다? 자 오래 유지하시려면 K카피 위치 지도로 보여드렸지. 가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세요. 이렇게 해달라 그러세요. 그럼 이 투명한 이용을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앞 옆에다가 이 목차에 따라서 태그를 좀 붙이십니다. 그래서 목차는 문학교육과정 또
문학 이론, 목차 페이지 풀어보세요. 그 다음 고전문학사 작품론, 현대문학사 작품론, 전체 1, 2, 3, 4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목차로 보셨죠? 그에 따라서 해당하는 페이지에 인덱스를 다다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찾는 건데, 오늘 전체 문학 한 판을 보실 때는 넘기십니다. 자, 넘기시면 페이지 5페이지를 펴셔서 그 5페이지에 인덱스 태그를 하나 붙여 놓으십니다. 하는 거죠. 잘 못 따라오시겠으면 그 5페이지에 인덱스 태그를 하나 붙여 놓고, 뭔 소리냐? 요렇게 태그를 하나 붙여 놓으라는 소리지. 놓고 이걸 제가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 하면 되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다시 쓰십니까? 라고 하면, 아시지?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처음에 한번 써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 그죠? 그래서 한번 개강이고 집중력이 있을 때 문학의 전체 체계를 두서없이 배열되어 있는 예제들을 한번 쫙 배치를 시켜보고, 그 올해 문학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왜 높았냐면 그 산문 영역에서 너무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 문학 전체 구성 요소에서 다 통합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틀을 그려놓고 다시 녹색으로 쫙 기출을 박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익히실 겁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3 용지를 펼쳤어요. A3 용지는 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 판을 짤까? 문학은 어떻게 접는 게 좋을까? 제가 고심을 하다가 3등분을 할 건데, 이렇게 3등분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상단 부분에 내용이 많이 위치될 거라고요. 그래서 1단을 잘 공간을 좀 많이 주고, 그다음 밑은 좀 작게 주면서 이 세로로 이렇게 접으실 수 있겠어요? 안 되면 이렇게 3단으로 접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접으십니다. 맨 첫 번째 칸에 공간을 좀 많이 주게끔 하면 수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접으셨습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로로 접었잖아. 그죠? 세로로는 3단으로 접지 않고 문학교육 과정만 적을 거니까 이쪽에 요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요 정도만 접으세요. 딱 요만큼만 접으세요. 이렇게 되게 접으세요. 그렇지, 그렇게 접었지. 그렇지, 제일 잘 접어놔. 접으세요. 많이 접어봤어? 오늘 처음 봤어? 엄청 처음 봤대. 근데 이렇게 잘 접었어. 이렇게 접으시면 돼.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 또 어려워지지. 여기 안에 고전운문, 고전산문, 현대운문, 현대산문 4개의 영역이 층위로 들어갈 거야. 요 위에. 그러면 몇 번 접으면 될까? 이 안에 다시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접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 펼치면 4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고전운문, 두 번째 고전산문, 세 번째 현대운문, 네 번째 현대산문 한 칸씩 쭉 문학사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칸을 좀 많이 주면 좋다고 했잖아. 그죠? 자, 이렇게 완성되시면 됩니다. 자, 접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이는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학 공부를 하는 계획을 잡거나 위치를 잡거나 전체를 조망해서 보거나 할 때 항상 활용하실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반 문학이 아니라 전공 문학, 그러니까 임용 시험을 하는 문학은 이 칸을 짜놓아 놓았을 때 맨 첫 번째 상단 칸에다가 가지고 있는 네임펜, 진한색 펜으로 문학사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사인펜 같은 거 있지?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칸에 접었을 때 작품론이라고 적겠습니다. 좀 3등분 체제에서 그래도 난 여러분도 훨씬 공간이 불리하니까 짧게 적을래. 그 다음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반만 조금만 적어놔라 라고 하는 칸이 있었지, 그죠? 거기다가 위에다가 적으시면 문학교육과정 있지만 그 문학교육론 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 여기다 적고요. 그 문학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문학교과서 어제 교과서 체계를 보셨을 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보는 일반 선택에 들어가는 그 문학교과서 뭐 동화, 뭐 천재, 이상, 미래엔, 창비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문학교과서 밑에 붙어 있는 학습활동을 여기다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는 거죠. 다시 중심에 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험에서의 문학은 자, 이 작품론이 중심에 왔을 때 작품을 이렇게 책 텍스트처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 올해 오장환의 성탄제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오장환의 성탄제니까 오장환이라는 작가가 썼겠지,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작품을 읽는, 수용하는 독자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뭐죠? 이 그림은 소통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지. 그래서 자, 소통이론이라는 걸로 쓰셨습니다. 틀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독자들을 조금 더 방사 형태로 그리셔서 이 문학 작품을 작가가 생산했다, 창작했다, 문학 작품을 감상했다, 수용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 소통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학 작품은 위에 문학사라고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영이 올해 문제에 있어 무슨 파시즘 이러니까 뭐야? 그치? 뭐 그렇게 보시는 거야? 자, 이런 그림으로는 항상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의 문학 작품은 다른 문학 작품을 하나 더 그려봐서 이렇게 작품이라고 하나 더 써보면 이 작품과 작품 간의 서로의 연관관계를 뭐라 그러지? 상호 텍스트성이라 하죠. 그래서 자, 작품과 작품 간의 연관성을 상호 텍스트성이라 하며 올해 기출문제에서는 천양이님의 내 마음의 수수밭과 이육사의 절정은 내면 의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관시켜서 나오기도 하지. 그런데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한 일반적 분석력을 기르시려고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문학 이론에서 가르쳐준 즉 그 사분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갈래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갈래론에서 자, 서정 문화 세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서정. 응? 아무리 밖에 날씨가 좋아도 도화가 만발해도 내가 님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난 슬프다는 거지. 자, 그런 서정 문학도 있지만 공간을 더 많이 주고 서사, 자, 인물과 세계는 서로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서사 문학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대결의 문학이지? 자, 그러고 난 다음 극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교술이 있습니다. 는 거죠. 이런 사분법 체제의 문학의 일반 이론의 갈래를 다시 공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한 칸을 할애하는 거니까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내용 형식 표현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로 분석해 가기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름하여 내용 형식 표현은 문학 작품은 언어 예술의 유기적 형상화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학적 형상화라는 것이 일어나. 문학적 형상화, 유기적 연관관계라고 얘기한다라고. 문학적 형상화라고 쓰셨습니다. 응? 자, 여기서 여러분 아는 내용 한번 적어볼까요? 파란색, 노란색 정도? 작가는 수영 이론에서 뭐죠? 표현론이라고 하죠. 이제 또 독자는요. 이 작품을 뭐 하지? 읽고 효용성, 효용론이라고 하죠. 왜? 감동과 깨달음과 가치를 얻으니까. 근데 그 문학 작품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 하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이 문학교육 과정 관점에서 외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작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표현론과
독자에게 무엇을 감동의 가치를 주느냐라고 하는 표현론과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반영론으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로지 그 작품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재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자, 이 구조론이라고도 하죠. 작품론이라고 하고 절대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다 적는다? 이 작품 안에다가 적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작품의 구조적 체계를 집중적으로 바라본다. 구조론, 뭐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는 거지. 이렇게 수용 이론의 관점을 여기다가 일단 노란색으로 적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문학교육과정을 같이 맞춰서 우리가 바라보는 문학 작품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 그 상황을 소통 이론의 관점으로 그리셨습니다. 다시 흰색을 잡아 작가가 문학 작품을 생산한다, 창작한다라는 용어로 쓰고 그것을 독자가 수용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교실 상황 속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수업 장면을 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문학 작품을 교육과정 용어지 공감적으로 감상할 수도 있고 공감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창의적으로 수용해서 감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공감, 비판, 창의라고 바라보시겠다는 거죠. 전 지금 뭘 보고 적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한판 정리본에서 제가 인덱스를 붙여라고 하는 5페이지에서 한 장만 더 뒤로 가보시면 6페이지와 7페이지가 있는데 특히 그중 안에서의 7페이지에 다시 인덱스를 붙여 놓으시면 22교육과정의 문학 성취 기준의 항목들을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이라고 하는 뭐 한다? 감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난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라고요. 그래서 독자는 이게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렇게 가든 올라가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든 이 문학 작품을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재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학 작품을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체적 감상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창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재창작 뭐 이런 것들도 재구성 이렇게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다시 빨간색을 잡으시면 자, 이 문학 작품을 읽었는데 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사람 가운데 관통해서 빨간색을 하나 그리시면 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근데 이 문학 작품은 문학사의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 문학 작품은 내용 형식 표현이 유기적 연관관계로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미적 구조물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빨간색으로 적었던 게 뭐냐 라고 하면 문학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기능을 또다시 일로 오시게 되시면 문학 교육과정 상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자 옆에 비자 바로 밑에다 쓰진 않습니다. 왜? 이 문학 교육과정도 그냥 쭉 배열하시면 안 되고 이 문학 교육과정 안에서의 체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 자, 그 체계는 어제 하셨던 국어교육론의 체계를 일치하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지? 본질. 그래서 지식과 이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 지식과 이해라는 곳에서 첫 번째 1번 뭘 하느냐? 문학의 본질이라는 단원을 대단원 1로 문학교과서에서 꾸린다. 그건 문학교과정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첫 번째 대전제의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금 빨간색으로 적으셨던 저 문학의 기능이 이 칸에 오고 기출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문학의 본질은 뭔데? 문학의 특징이 뭔데? 이런 걸 물을 거라고.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 연관관계 속에 문학적 형상을 하는 게 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리고 난 다음 또 뭐 했지? 본질을 하셨으면 원리를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원리는 뭐다? 과정이다.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교육과정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항상 문학의 생산과 수용이다 라고 하는 대단원 2를 꾸린다고 보시면 돼요. 생산과 수용, 이건 어디 있었지? 쭉 축으로 카메라 앵글 뒤로 크게 빼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능력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잖아. 그게 대단원 2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대단원 3 정도 가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서는 뭐가 있다? 한국문학에 성격과 역사,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용어가 좀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 성격과 역사는 뭐냐고 보시면 자, 내가 어디로 간지 보세요. 자, 위에 있는 저 문학사에 해당하는 고전 문학사를 갈래의 변천이라는 이름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도대체 한국문학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고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범위를 배우게 되고 한국문학은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한국문학은 전체 전 세계 보편적 인류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도 있지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만의 특수한 사항을 담고 있는 특수성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더군다나 문학은 문학과 역사의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맨날 연관시켜서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한국문학의 특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Q라고 바꾸신다는 거지. 한국문학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가면 안 보이겠지. 여러분 여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공간이 있잖아. 여기다 적혀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적어줄게. 한국문학은 이별과 한의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전춘별사, 규영가도 이별의 한이야. 자, 근데 그 한은 신명을 풀어낸다라고 보는 건데 그 안에 해악도 있고 또 풍자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오래 빠졌던 건 자연 친화가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향을 지향하는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한, 신명, 한, 풍자, 자연 친화, 이상향 정도는 줄줄줄 하고 계셔야 돼. 이게 주요 주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지? 과정과 기능이라는 걸 하셨지. 본질, 원리, 실제는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은 가치와 태도라고 보시는 거지. 문학교육과정이 그런 체계 나온 거지. 그런 체계 속에 박스 4번이 담긴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름하여 문학의 태도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문학의 태도에서는 보이죠? 제일 첫 번째는 학습자들에게 너 문학 작품을 읽고 너는 어떤 것 같아? 라고 자아 성찰을 하라고 얘기한다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에서 걔가 지금 단지를 깨고 난 다음에 뭐해? 뭐 눈으로 이렇게 숨겨놓고 난 다음 그치? 당황스러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당황스러웠지. 근데 그 전해에 모범 동화로 성장소설 갔잖아. 근데 또 가? 또 가더라. 어린아이 서술자라는 관점으로 다시 가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 타자 이해를 가셔야 돼요. 타자 이해를 가면 뭐 성의꽃 같은 이웃에 대한 연민, 동정 뭐 이런 것들을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공동체 의식까지 간다. 연대 의식. 예? 그래서 이 정부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는 모두 다 공동체, 연대, 화합 이런 문제로 도배가 되고 있더니 다시 어디로 가? 학습자들에게 문학을 습관, 다른 말로 생활화한다. 라고 하는 자아성찰 타자 이해 공동체 생활화라는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주제군으로 묶어가는 큰 카테고리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런 틀이 있으셔야 되고 제가 이걸 모두 기출문제와 상호 연관시키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틀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저 문학교육과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학교육과정은 언제 보죠? 언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서 큰 틀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습활동을 이런 체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카테고리의 인식이 더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요 정도만 있는 상태. 이게 어디 있다라고? 저기 지금 7페이지에 제가 인덱스 붙이라고 했고 5페이지에 목차를 붙여놨고 했죠. 그럼 이런 카테고리가 언제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카메라 뒤로 쭉 빼봐. 뒤로 쭉 빼셔. 이 작품이 잘
이 박스 하나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자, 이 박스가 얼마나 많이 배열되어야 돼? 책장 사는 것 같아서 배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배열해야 되겠다. 할 수도 없다. 어? 내가 이걸 압축하고 압축해놔가지고 한 게 지금 이 정도다. 또 흥분하고 있지. 흥분. 구조도지? 그치? 그만하자. 못하겠다. 힘들다. 응? 그래서 왜 구조도가 4권씩이나 되냐고 이제 불만을 하시면 안 돼. 봐봐. 이 작품들이 쫙 엮여진다고. 배열할 거 아니야? 다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만 있나? 해법도 한번 세워볼까? 쫙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다고. 그죠? 이렇게 다 배열시켜서 그걸 자 올라가서 문학사라고 하는 것으로 일체 배열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칸 이미 만들어놨죠? 거기에 고전, 요 공간 주셔야 돼요. 여기 뭐 쓸 거예요. 고전 문학사라고 하는 조동일 교수님이 한국문학 통사를 독파하면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뭐 한다? 이걸 갈래군으로 묶어 가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을 거냐면 이 문학사는 갈래의 생성과 소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가 바뀔 때 통일신라 다음은 어느 시대야? 고려시대지. 그러니까 향가는 끝나고 소멸되고 향가가 생성되잖아. 그래서 갈래의 생성과 소멸이 고전 문학사이기 때문에 갈래론에 맞추어서 이 시대별에 맞추어서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몇 개를 한다? 4칸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뭐 고전 논문과 고전 문학사는 같이 적어. 고전 논문이 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난 부족하겠는데. 그런 다음 그래도 잘 보이시라고 고전 산문이라고 적겠습니다 하는 거죠. 해보자 일단. 고전 산문. 그리고 난 다음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다시 파란색으로 한 번 더 박스를 쳐주겠다로 가는 거죠. 그래 놓고 난 다음 시대별이기 때문에 시대를 국문학사처럼 좀 어렵게 나누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4분 체제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고시대, 고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좁게 갑니다. 좁게 가세요. 고려 시대로 가십니다. 그렇게 길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조선 정기를 줍니다. 이것도 그렇게 길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 후기로 들어서시면 D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D가 제일 많이 남도록 이 4번 체제로 만들어 간다라고 시대를 일단 4배로 잘랐다라고 보는 거지. 되셨지? 그럼 이 시대를 4개를 자르고 난 다음 이 수많은 작품들을 이 시대에 맞추어서 이 갈래를 배열하겠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문헌에 잡혀져 있는 것들을 작품별을 시대의 갈래에 따라서 배열해 봤더니 고대가요, 향가, 한시 위에다 적으셨습니다 하는 거죠. 고려시대는 고려가요, 고려서교라고도 하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하는 거. 다음 경기체가 한시, 시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우선 정기. 자, 악장을 잘 봐야 한다고 했지. 용비어천가로 때리고 있었지. 그죠? 올해. 다시 악장, 언해. 그 다음 한시 똑같이 적으시고 시조 적으시고 이럴 때 화이트라는 기능이 필요하기도 해. 시조, 가사. 또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파란색 펜으로 위계를 한 번 더 나누어주고 박스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조선 후기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박스라고 가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시조가 여기서 평시조, 연시조도 있지만 일단 조선 후기에서 다시 시조로 가서 시조는 양반 평시조가 있고 기녀시조가 있고 중인 가객시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일단 평시조, 연시조 뭐 광호사시사 같은 거, 응?
도산 12곡 같은 거. 그리고 난 다음 사설시조. 그 다음 가사, 한시, 민요, 잡가 뭐 이런 것까지 좀 더 적어 놓겠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지. 근데 이 가사를 되게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안 나누겠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 놓고 난 다음 다시 작품들이 가서 붙는다는 거지. 있겠지?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를 다시 노란색 잡으셔서 문학교육 관점에서는 실체 중심 문학교사학습 관점이라고 한다고요. 하나의 작품의 실체를 시대와 작가와 갈래에 따라 배열시키는 것. 그 문학의 수평적 축에 맞추어서 쭉 일례선상에 배열시켜서 문학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수업의 방법은 실체 중심 문학교사학습 관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다예요. 더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파악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1시간, 일주일, 한 달 수업할 수 있지.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에? 그런데 다시 돌아가셔서 자, 고전 3문으로 가시게 되면 동일한 시대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상고시대에 설화, 신화, 전설, 민담으로 가고 하완계는 그 풍왕서는 문안설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설화 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뭐 수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안에 문안설화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화왕계라고 주면 될 것을 풍왕설하니까 갑자기 놀랬잖아. 뭔가 싶어서.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그랬다고. 고려시대로 가시면 또 가전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폐관, 수필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자, 그리고 난 다음 조선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소설의 발현이지. 그래서 금오신화가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소설의 출현이 나타났지. 그래서 금오신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부터 만복사 접허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좀 더 길게 적어본다라고 하면 이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생규장전을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소설은 화살표하면 안 되지. 소설은 속지 뭐지? 허구적 픽션이지, 그죠? 있을 법한 허구적 상상력의 가공이지, 그죠? 그럼 그게 지금 같은 소설이 완성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있었겠어? 처음부터 그랬겠어? 근데 이때는 자, 전기이라고 하는 기함, 비현실적이다, 초현실적이다, 기이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잖아. 인기교환이라고 하지. 그래서 전기인데 그게 사랑 이야기라서 애정전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 홍건적의 난으로 그때는 전쟁이 빈번했어. 그래서 그들이 이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귀신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서 살 수밖에 없어. 허구적 피션이야. 근데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목류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색 목류록, 구운몽, 우리가 뭐 대간제 목류록 그런 것까지 보고 있었는데 목류록에 갈 때가 됐는데 갑자기 안빈 목류록이라고 하니까 무슨 목류록이야 이게 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그 지문 속에 있어서 그것도 역시 풍왕설을 보고 따라 푸는 문제였다고요. 자, 그래서 그 목류록을 지나고 나시면 자 어디쯤 왔지? 후기로 접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역사적 사건이 있더라고. 여기 임진왜란이 일어난단 말이지.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나지. 전쟁은 누가 해요? 민초들이 하지. 전쟁을 겪고 나니 일식이 성장한단 말이지. 지배층들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걸 구원하죠. 그래서 영웅소설이 이때부터 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부터 쭉쭉 쓰시면 가정, 가문소설, 사시남정기, 장화홍련정 뭐 이런 것들 있죠. 유시3대록, 뭐 창성가미록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고 난 다음 독자층이 국문소설의 확대로 발전하다 보니 이 안방 부녀자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잖아. 뭐 좋아하겠어? 애정소설 좋아하겠지. 그 안에는 그 당시 세태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자, 또 조선 후기로 갈수록 민중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성장되기 때문에 저 지배층들 좀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단 말이지.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잡혀갈 것 같으니까 우화, 그리고 난다 송사 이런 소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판소리계 소설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심청가, 흥국화 이런 것들이 성부전, 심청전, 뭐 춘향전 이렇게 만들어지는 판소리계 소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즉 전의 형식을 차용해오는 전개소설 같은 것도 있고, 박태보전처럼 역사소설 같은 실제적 역사적 사실, 그 장희빈 아시지? 그 사건을 모티프로 한 박태보전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암 박지연의 소설이 한문 단편 소설로 뒤에 들어가 있다라고,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뭐 소설을 한 요쯤 정도 잡아놓고 난 다음, 소설 다음에는 이 조선 후기 고전 산문 영역에서 조금 더 잡아놔야 되는 게 뭐가 있지? 민속극, 기입형으로 가끔씩 한번 나오는 가면극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또 서사무가, 판소리 뭐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뒤에 잡아놓고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냥 갈래만 쭉 한번 적어봤을 뿐이고, 소설 같은 건 주제에 맞춰서 세부 갈래를 한 번 더 적어봤을 뿐이다 라고 가시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제가 뭘 할 거냐면,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라고 보시게 되면, 제가 됐던 기출문제 했을 프린트에서 고전 논문 서술형 문제가 뭐가 있었지? 자, 열어보실까요? 열어보세요. 열어보고 여러분이 번호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제가 만전춘 별사와 규원가가 2025년도 B형 서술형 10번이라고 이거예요. 나지지? 그럼 자, 8페이지를 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거라고. 우리 녹색 펜이 큐펜이잖아, 그지? 하나의 견본을 보여드리는 거지. 여기 보시면 만전춘 별사가 고려가요에서 안 나온 작품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얘랑 자, 이 조선 정기 끝에 있는 규방 가사에 들어가는 규원가가 나올 때가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둘을 엮으셔서 기출문제 번호를 적으시면 번호 2025년도 보고 적으세요. B형 서술형 10번 문제라고 가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에 있는 그냥 이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설명이 복잡스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어쨌든 이 규원가는 뭔 내용이야? 바람난 남편 기다리는 내용이야, 그지? 이 만전춘 별사는 얼어 죽어도 님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지. 예? 근데 경경 고침상 외로울 고자 님이 없는 상황에서 문 밖을 열어봤더니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저 도학꽃은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 흩날리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난 부재야. 님과 함께 하지 못해. 근데 바깥 경치는 봄이야. 삼춘 뭐라 그러지? 봄 경치를 말해가지고 거로 삼춘하려 호시절에 경물에 시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규원가에서. 지금은 봄이라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인데 시름 없다. 난 관심 없다. 왜? 난 지금 남편이 바람나고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쓰셨어요. 그죠? 자 이건 어떤 꼴이냐면 어차피 서정문학의 운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서정문학에서의 내용 챕터는 보이시죠? 서정 자 화자, 시적 화자가 자 시적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작품의 시적 상황은 뭐지? 님이 없어. 에? 님이 부재하고 없어. 그런 시적 상황이야. 그래서 누구? 앞에 보이는 사람이 시적 대상일 수도 있고 슬러시 이게 자연물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와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걸 큰 카테고리로 적으셔야 합니다 하는 거지. 자 시적 대상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다시 펜 바꾸셔서
노란색 파봐둘까? 어떤 마음 상태냐? 서정, 정서냐? 빈출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그래서 어떤 투로 말하느냐? 라고 하는 건 기본 출제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키워드들을 쫙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한판 정리본 시이론 일반론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게 바로 14페이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시이론 서정일 거니까 한판 정리본 14페이지에 있다. 이만큼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없는데 내가 보긴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정리한 게 아니니까 내 머릿속에 이 카테고리의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많이 보려고 하지만 별로 늘지 않는다는 거지. 누군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적용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잘 다시 선긋기로 가시면 여기 있는 정서를 중심으로 라고 얘기하잖아. 그 문제가 그래. 조건의 문제가 그렇다고. 나 지금 이것저것 보는 거 같죠? 문학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시적화자의 정서를 쭉 가서 만전춘별사와 규원가에서의 시적화자의 정서의 형상화 방식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었다? 한국문학의 특질에서 이별이라고 하는 이 요소와 연결하고 싶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인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문제 속에 속도라는 키워드를 주니까 님하고 나하고 얼음장 같은 바닥 위에 누워 있더라도 동사되기 일보 직전이라도 더뎌 갔으면 좋겠대. 왜? 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걸 써라라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걸 전체적으로 쭉 다 하실 거라서 우리가 흰 색깔 분필로 제가 여러분은 까만색 분필로 틀잡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 다시 틀을 다 잡겠습니다. 가볼까요? 다시 잡겠습니다. 고전 운문과 산문은 그나마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 4학년 졸업하고 1월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올해 11월 시험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시작은 촉박해요. 그래 선생님 나 초성에 노래 합격 못한다. 그렇지는 않은데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웠지만 너무나 다른 시험의 영역을 묻는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 그럼 3학년 때부터 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오로지 그 수험생의 개인의 몫이란 말이지. 교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논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난 인용 시험을 치러보러 갈 건데 그래도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런 걸 준비를 막 한다고 하지. 그치? 근데 너무 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바쁘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바빠. 내가 적을게. 왜 바쁜지? 이것 때문에 바빠. 얘 때문에 바빠. 그리는 또 할 만은 해. 근데 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치는 게 이 현대 산문이란 말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이 범위가 없어. 올해 봐봐. 천양이님은 좀 꿀꿀하다고. 자기의 내면적 성찰, 뭐 백양리 뭐 이런 거 찾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의 영역이 다시 현대 우문으로 들어가면서 현대 산문으로 들어가면서 위에다 적으시면 현대 문학사. 라고 이렇게 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현대문학사로 권영민성 교수님의 그 현대문학사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운문과 산문을 틀거리 잡는 대로만 활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틀을 잡을 거냐? 현대문학사는 역시 깔끔하게 시대 기준으로 쪼개보자 하는 거지. 그래서 자 4분 체제 4개 영역은 고전에서 갖고 현대문학사는 다시 개화기 하고 자 깔끔하게 1910년대 가고 다시 1920년대 가고 20년대 맨 앞에 3.1운동 실패가 들어가겠지. 큰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셔야 되겠지. 1930년대에 가지만 공간을 좀 많이 주지. 왜? 유파가 증폭되니까. 다시 깔끔하게 10년대씩 가고 저기 90년대까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 공간을 보시라는 거지. 1940년대 같이 가집니다는 거죠. 해방기가 있기 때문에 1945년 해방을 적어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해방 5년 이후에 문학의 큰 역사적 사건으로 발휘하는 6.25 전쟁의 전후문학이 이 자리에 큰 위치를 하고 임용시험은 3타석 연속은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해, 오발탄, 불꽃까지 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자 1960년대로 민주화 항쟁의 길로 접었습니다. 경제 개발이죠. 그리고 난 다음 1970년대, 1980년대 경제 성장으로 작품 속에 반영될 때는 그 소시민들의 삶이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그 개개인의 삶이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지금 2000년대까지 해법 문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쪽 시대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잡아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되셨지? 자,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운문과 산문을 한 칸씩 적어 들어가게 되는 문학사의 흐름이 이 위에 잡히게 됩니다. 라는 거죠. 적어볼까요? 이 문학사의 흐름까지는 적고 가셔야 되는데 50분이야. 벌써. 아직 틀도 다 못 잡았는데. 그래서 이 문학사를 쭉 적고 제가 기출을 딱 적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잘 더 적으면 50분인데 이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선생님 대충 저렇게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많은 교재를 준비시키세요? 라고 하니까 자 다른 색 펜 하나 잡을까요? 파란색에 이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준비한 교재와 책을 한번 옆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판은 다 잡았다고 보시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 고전문문 작품 구조도라고 하는 이 구조도 시리즈가 4권이 있다는 걸 아시지, 그지? 이건 잘 보시면 이렇게 작품들을 쭉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 도화가 바로 뒤에 이 관련 학습 활동이 붙여져 있는 거지. 근데 좀 뭐랄까 공부가 덜 됐거나 관점을 잘 모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 얘를 비상, 동화, 해법, 천재 그렇게 학습활동 타이핑을 대학교 4학년 때 막 해요.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공모 도화가 밑에 붙여야지. 구지가 밑에 붙여야지. 같이 가야지.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한다고 대학교 4학년 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잘 문학작품 구조도라고 하는 책 동그라미 1권이 여기에 붙는다라는 거죠. 되셨지? 문학작품 구조도 2권이 고전 산문으로 붙는다. 문학작품 구조도 3권이 여기 붙는다. 문학작품 구조도 4권이 여기 붙는다. 라고 갔다는 거지. 자, 이건 올해 특강 5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80강 제작해서 저는 월요일도 여의도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 혼자 스튜디오 안에서 EBS 강의를 찍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내가 작년엔 줄고 하더라고. 혼자서 처음 너무 오랜만에 해보니까. 근데 1년 했다고 또 올해부터 찍는데 괜찮더라고. 얼굴에 이제 뭐 약간 좀 혼자서 농담도 하고 그래. 방에 한참 혼자 그 스튜디오 골방에 앉아. 근데 내가 지금 3일 강의인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여러분 언제 듣는다? 방 청소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다 들었거나 작년에 다 들었거나 문학의 내공이 있으면 안 들어도 돼. 난 대학교 3학년이다. 난 대학교 4학년 초짜다. 난 문학의 나 구우몽의 내용도 모른다. 들으셔야 돼. 난 조홍이가 누군지도 모른다. 들으셔야 돼. 내가 수업 때 조홍전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는 거야. 내가 원래 이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조홍전의 내용을 몰라서 조홍전의 줄거리를 설명해주는 성우를 섭외해놨어. 그 성우가 조홍전을 얘기해주는 줄거리 폰트도 다 짜놨어. 그럼 성우가 그거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야. 되겠나?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EBS를 보다가 조홍전을 5개 장면으로 찍는 애니메이션을 한 카트에 15만 원 달라더라. 6개 카트로 만들려고 그 생각을 하다가 기출문제를 봤는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성우 나올 때가 아니야. 그 조홍전은 좀 알아서 줄거리는 알아서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 강의를 듣던가.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아래다. 나는 책이 알록달록해야 공부가 된다. 라고 하면 잘 이건 특강 4야. 자, 이건 해법이야, 해법. 정말 고등학생들이 보는 건데 지문 분석력은 얘가 짱이야. 그래서 해법 1, 해법 2, 해법 3, 해법 4.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어제 업로드 완료했어요. 제가 12월 달 작업을 다 했거든. 다시. 작년에 쭉 찍었는데 앞에 좀 바꾸고 다시 재정비하고 이건 급하기 때문에 이건 어제 업로드 완료하라고 해서 완료되어 있다고. 직강생들도 얘는
학년 직강생 존점방에서 보셔야지. 이건 내가 80강을 넘지 않게끔 찍어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건 완료했어. 얘는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거라고. 왜? 내가 12월 계속 찍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드릴 거라는 거지. 저는 주는 김에 선생님이 더 빨리 주죠인데 나를 만나기 전에 주면 학원을 안 올 수가 있어. 만나기 전에 이걸 보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설명을 듣고 저게 뭔지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저 작품론에 대한 이 교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겠다. 그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나 이게 말짝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합니다. 빨간색 펜을 잡으셔서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기출이 잡혀야 됩니다. 자, 이건 언제 한다? 오늘 토요일마다 쭉 제일 상위 범주에 어려운 걸 제가 기출로 기준을 잡아주는 거지. 기출을 푸는 거죠. 되셨어요? 이건 본 수업인 거예요. 근데 여기 속도를 조금 붙여서 이렇게 하면 싹 정리해서 저 구조도의 요점 정리가 작품론까지 완비되면 이걸 싹 정리하면 얘가 되는 이 한판 정리본 작품론이 작년에 완성됐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안 되는 거야. 어찌되었든 난 고3 이후에 문학 작품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는 거지.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 셋을 통합하면서 단락별로 읽어 들어가는 분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시험지에 있는 그 한 지문을 챕터별로 쪼개서 무슨 내용인지 확 뽑아내서 적어야 돼. 그래서 단락별로 쪼개서 단락을 분할하여 관련되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수능 문제집 해설지 쓸 수 있냐라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 빨간색이 본 수업이에요. 요거를 하면서 분석력은 제가 7월에 문풀할 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집을 주면서 혼자서 풀으라고 했단 말이야. 왜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뭐가 붙는다? 지문, 분석, 연습, 해설지만 주니까 안 보지. 그래서 문제지와 해설지를 분리하여 일단 해설지만 스프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얘가 나가겠죠. 전 이렇게 스프링해서 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스프링을 하라고 케이크 카페에 가서 하라고. 표지도 다 맡겨놨다고. 표지 자료방에 다 올려놨다고. 필요 없으시면 표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하나를 여러 번 보셔야 분석력이 늘지. 에? 많이 푸는 것보다 처음에는 한 번을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에? 그래서 얘를 12시 착석입니다. 앉으세요. 12시 앉으세요. 너 뒤에 서 있어야지. 처음에 계속 좀. 힘들어. 그럼 늦게 들어오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당혹스러우시라고 이제 내가 푸는 거야? 그럼 뭐해? 이거만 하면 되나? 안 돼. 얘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스터디야. 이걸 내가 수업 때 하진 않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눈사람 문제는 학평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수능 말고 고1, 고2, 고3 합평 시리즈도 모두 다 내 연구실에서 문제화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시리즈의 구성이 좋아. 그리고 잘 쪼개져 있어. 그래서 이건 푸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요일도 이걸 파란색 풀어라. 어제는 노란색 풀어라 했지. 다 풀기 싫으면 이거라도 푸는 거야. 이게 제일 우선순위 1번이야. 그래서 여기 수능 문제집으로 얘를 가는 거예요. 나 저거 풀었는데 작년에? 그럼 뭐 풀어야 돼? 자이스토리에 있는 걸 풀던가 마더통을 풀던가 기출의 미래를 풀던가. 그 3월 되면 뭐 나오지? 수특 나오지. 오장환은 수특이야. 내가 작년에 수특 보고 오장환 틀어주면서 성탄제는 김종길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기억나시고 수특 보고 설명한 거라고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푸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절.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지? 그냥 가방 메고 다니시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게 필요해. 플래너라는 게 필요해. 플래너가 필요해. 우리 연구소에서 내가 만든 건데 여기 이제 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그 계획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을 짜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하시기 위하여는 이걸 안 적고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이게 월화수 잘 나오지? 목금토일
오늘 이 자리지. 그래서 이 생활 안에 이걸 언제 푸실 건지를 분류해서 보실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 하실 건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월화수목금토일의 계획에서 이렇게 마음을 잡으시는 거였어요.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개 중에 다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럼 이 특강을 안 들어도 되잖아. 근데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들어내더라고. 왜? 혼자 하는 것보다 낫거든. 내가 찝어주면서 설명을 좀 해주니까. 포인트, 이 작품의 핵심을 자꾸 설명해 주니까 내공이 쌓이는 거지. 그런 시간에 일정하게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시간에 확보해 놓는 거지. 그래서 강좌를 한 번에 쫙 주는 건 목차를 보고 분류해서 몇 개씩 들을 수 있을 건지 계획을 짜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이 지문 분석지는 12시에 오시면 돼. 12시에 오시면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잖아. 40분에서 50분을. 그러면 숙제로 안 남잖아. 그럼 내가 1시부터 설명하면서 분석할 거라고. 이건 나랑 수업 때 하자는 거지. 이걸 나랑 수업 때 하겠다는 거지. 내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초수생들은 한 4시간 복습은 하셔야 돼. 재수생들은 어머 이게 작년에 그 얘기였구나. 어머 작년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어머 이렇게 보이네? 그러시면서 뭘 잘하게 된다? 키워드를 모이는 상공 분석지를 1시간에 수업이 복습이다. 나와 듣는 수업이 복습이 되는 거야. 수업이 복습인처럼 되는 거지. 들리니까. 초생들은 4시간의 복습을 확보하셔야 돼? 언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오후에 교육학 오후까지 너무 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아직 안 했구나. 다음 주 하겠지. 그럼 뭐다? 스터디를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지? 오늘 마치고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 구조도나 해법을 선정하셔서 일단 쪼개면서 분류하면서 가셔야 돼. 네? 그래서 강제력을 조금 부여하면서 한두 달을 해 나가시면 저게 저렇게 한 번은 되는구나. 이 한 바퀴만 돌리시면 됩니다. 한 바퀴만 일단 먼저 돌려보면 이 감잡기가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선생님 저 올해 안 됐어요는 욕심이 과했다? 아니 그렇게 녹록한 시험이 아니다. 그것들이 원하는 일정량의 분량에서 올라가줘야 한다? 좀 잔인하지. 근데 절대 헛되지 않을 텐데. 본인의 인생에서 헛되지 않는데. 어디를 가서든 쓰실 건데. 이게 있으셔야 가서 애들 만날 때도 제가 오늘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려나 이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자 요런 계획을 좀 잡으시면서 하실 거예요. 일단 1강이었기 때문에 틀만 잡고 10분 쉬고 여기 다 마저 그리겠습니다.